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양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금일은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일단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상에 댓글 한 번만 보고 오실게요. 여러분들이 많은 이 주주분들이 평단이 이제 6만 원대다.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볼랍니다. 사랑에 빠진 건 아니다. 탈출을 못했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90%인데 상폐되지 않기만 바라고 있다. 그리고 평단이 5만 원인데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 이런 장기 투자하실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 거고요. 감사 보고서 어떻게 나올지 적정 나오겠죠.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금량이 잘못되면 뭐 고소하겠다.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자본 잠식은 아닙니다. 금량이. 재무제표 최근에 2월 28일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자본 잠식률 계산은 자본금 나누기 자본금 나누기 자본총계에서 자본금을 나누고 100을 곱하면 되는데 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계산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봤을 때 자본금보다 자본총계가 많으면 자본 잠식 아니에요. 자본 총계가 자본금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라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량이 오늘 지금 현재 한 9.3% 정도 상승 중이에요. 외인들은 지금 오늘까지 거의 6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한 88만 주, 한 90만 주 정도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한 110억 정도 되겠죠. 왜 살까? 외인들이 최근 20일, 60일 그리고 120일 정도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평균 단가가 17,000원, 18,000원 부근, 120일은 한 2만 한 3, 4,0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하는 이유는 평단가를 일단 낮추기 위해서죠. 평단가를 낮춰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인데 얼마까지 볼까? 차트의 기본은 기존 저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 저점이 강한 저항대로 적용되시는 걸 제가 뭐 영상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반등의 이유는 뭐냐? 외인들이 사고 있는 이유는 뭐야? 모르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좀 던질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감사 보고서 적정 나올까요?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주말 영상 그리고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올 회계법인으로 바꿨는데 당연히 적정을 받기 위해서 바꿨겠죠. 그 내용은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감사 보고서가 21일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31일이 주총이면 보통 마이너스 8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23일이잖아요. 23일 자정까지 간보를 내야 되는데 23일이 일요일이네? 그러면 금요일 21일 자정까지 내면 되겠죠. 물론 지난해처럼 이제 회계감사 쪽에서 빨리 안 해줘가지고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 영업일 플러스 미뤄질 수도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27일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1일 장 끝날 때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 살짝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일까지는 오늘 포함해서 8거래일 남았어요. 8거래일 아니죠. 7거래일인가요?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내일 7, 오늘 포함해서 6, 8, 7 맞네요. 7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거래일 동안에는 변동성이 엄청 강할 거예요. 왜냐면 리스크 있다고 생각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이렇게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을 축소를 하겠죠. 그리고 저점에서 적정이 나올 거야. 저처럼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아래에서 베팅이 들어갈 겁니다. 야수의 심장이라고 하죠. 야수의 심장. 야수의 심장을 가진 개미. 근데 이런 야수의 심장을 가진 개미들은 어차피 손절 라인을 정해두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나올 때 짧게 먹고 예를 들어서 뭐 전일 종가 베팅해서 오늘 한 10% 먹고 나가는 이런 개미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3%까지 올랐다가 지금 8.8%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해요. 어차피 단타로 들어온 개미들은 한 10% 먹고 적당히 먹고 나가시는 게 맞고요. 근데 뭐 5만 원 이상
그리고 마이너스 90%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거 알고 있고 저도 60% 70%에서 손절 못 한다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 같으면 하겠냐?"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물은 일단은 지금 타시지 말아 주세요. 아무리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물은 타지 마세요. 차라리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17,000원권 볼벤 중앙선 부근 올라오면 차라리 비중을 축소하고요. 이 축소된 비중을 자금 조달, 적정이 나오고 난 다음 자금 조달 이슈가 나올 때 차라리 물을 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자금 조달 이슈가 제가 돈 들어오기 전까지는 신규 진입 X 물타기 금지라고 했는데 차라리 탈출을 목적이면 자금 조달 이슈가 나올 때 차라리 물을 타서 입금되기 전에, 왜냐면 이런 거죠. 시비 발행을 하거나 삼자 비중 만약에 유상증자가 들어가면 누가 얼마를 언제 입금한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언제, 이게 한 2주 뒤가 될지 한 달 뒤가 될지 모르죠. 그러면 이 입금일 전에는 분명히 입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호재 공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자금 조달, 자금 유치, 투자 유치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입금일 전에 반등이 나올 때 물을 타서 한번 빠져나오는 이런 전략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근데 이런 모든 전략들이 감사 보고서가 적정이 나와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금 조달이 이제 이슈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접근을 일단 금지를 한다. 금장이 오늘 기분 좋은 상승, 그래도 3거래일 연속, 그리고 외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일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90만 주 정도 해봐야 돈으로 치면 100억 조금 넘잖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부회장이죠. 500 몇 주인가 순매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700만 원 정도 될 텐데 이 부분 크게 의미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영진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순매수한다는 거 악재는 절대 아닙니다. 호재죠. 근데 금액이 너무 적다.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냥 이런 거죠. 성과급이라든지 월급 받은 걸로 책임 경영하고 있다. 이런 보여주기식인데 물론 그런 보여주기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안 보여주는 놈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큰 의미는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금량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 또 금요일이고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또 오후장의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장 초반에 올렸다가 윗꼬리 달고 이렇게 눌리면서 탈출도 못하게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은 외인들이 순매수 하는 부분은 긍정적이에요. 그 순매수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금요일 21일까지는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 변동성이 좀 불가피할 때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5월 중순까지 가정시장의 수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테마는 조기 대선인데 일단 내일까지 저는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다음 주 정도 늦게 나올 확률이 일단 높아졌잖아요. 차라리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할 매수로 조기 대선주 종목 제가 1탄, 2탄 말씀드렸습니다. 1탄은 인맥주, 2탄은 제가 어제 정책주로 PPT 자료해서 총 4종목이에요. 4종목. 정책주는 늦게 잡아도 괜찮아요. 일단 인맥주부터 잡고 정책주는 뒤늦게 잡아도 되는데 관리 종목에 지정해 놓고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나 아니면 총알이 없어서 매수를 못한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렇게 급등 나올 때 비중 조금씩 축소해서 가져가는 방향 괜찮습니다.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꼭 한번 눈여겨보시고 감심 종목에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움직일 종목은 아닙니다. 아니 빨리 움직일 수는 있는데 저는 길게 끌고 갈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물론 26일 변수가 좀 남아있지만 그런 변수를 떠나서도 이렇게 네이버 영상 설명과 댓글 상단에 이렇게 네이버 설문조사 그냥 진행만 좀 부탁드릴게요. 정치적 떠나서 주식 관점, 투자 관점으로만 보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 편하게 적어주시고 자료 받을 연락처만 정확하게 남겨주신 뒤에 제출만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10초도 안 걸립니다. 정말 10초도 안 걸리고 꼭 참여해 주셔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자료 그리고 종목 매도 타점 그 금액을 제가 딱 적어놨거든요. 그 금액
요때 이제 자동 감시 매매로 걸어두시고 한번 대응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요렇게 알려드린 종목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브리핑 다 해 드릴 거예요. 꼭 좀 한번 설문 참여해 주셔서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갈게요. 서론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자본 잠식은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나왔죠. 네, 2022년은 정정을 통해서 내부 회계 감사에서 이렇게 부적정이 떴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가 나왔습니다. 이게 감사 의견에 영향을 미칠지 작년에 이렇게 기재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과 상관없이 적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 왜? 계속 기업 불확실성 존재하지만 기업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무제표가 정상적으로, 중요한 게 정상적이에요, 작성된 경우 적전 의견을 제시하되 감사 의견의 강조사항 문단에 포함해서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적정 주고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투자자들 알아서 판단해,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겠죠. 제가 적정을 예상하는 부분은 그냥 액면가예요. 자본 잠식도 아니고 지금 비적정을 줄 만한 부분이 일단은 없는데, 회사가 이제 액면이 아닌 숨기는 부분, 회계 감사를 했는데 계산이 안 맞아. 그래서 이거는 뭐 의견을 표현할 수가 없어.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회계법인한테 전화해봐도 답변을 안 해줘요. 알 수가 없다.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이 부적절하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부채 과도로 지속 운영 가능성이 낮음에도 기업이 이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한정이 아닙니다. 한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기가 힘들죠. 왜냐면 충분히 설명을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IR 담당자 부탁드릴게요, 감사 보고서가 며칠 날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회계법인에서 주는 대로 우리는 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른다죠.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는 충분히 다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일단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에 좀 전에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견 거절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눈여겨볼 부분이, 최근에 이제 불성실 공시 관련해서 벌점 17점 얻어맞고 공시 위반으로 관리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1년 뒤에 나와요. 1년 동안 벌점이 없으면 해제가 나옵니다. 관리 종목 해제는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가 됐을 때예요. 그러면 벌점 17점. 그러니까 이 시점이 좀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10점을 작년 10월에 맞았잖아요. 그러면 10점 작년 10월이 없어지니까 관리 종목 지정 해제가 되는지, 아니면 최근에 7점 맞은 1년이 돼야 될지, 이 부분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좀 헷갈리기 때문에 나중에 거래소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지속적인 영업 손실 및 부채 증가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건 맞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올해 재무제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올해 자금 조달 안 되잖아요. 내년에 거절 가능성은 높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회사가 돈이 없는데 계속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공장 지금 미납된 부분 줘야 되는데 자금 조달 없이는 힘들다. 그리고 일단 21일 아까 제가 감사 의견 발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제출 지연 이 부분 제가 주의 깊게 보자. 그리고 자본 확충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별 5개예요. 자금 조달, 특히 유상증자, 시비 발행, 부채 상환 등 대책 마련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끝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신고한다, 고소한다, 아니면 금감원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됐다, 청원한다, 의미 없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사는 열심히 했지만 실패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엄격한 입증 책임이 필요합니다. 이거 입증 잘 못해요.
그리고 보도자료 배포 부당 이득 등 자본시장법 위반 이거 고소해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냥 얘기 아니에요. 제가 땡땡땡땡 종목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한 1, 2년 전에 판결이 났었는데 이 종목이 굉장히 제가 아는 종목이고 제가 예전에 투자하고 이제 매수 사인을 드렸던 종목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4,500원대 추천해서 2만 원에 팔았는데 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4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고요. 종목 이름은 제가 혹시라도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누가 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약간 각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언론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회사가 언론사를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론사에서 이 회사에 대한 보도 자료 좋은 걸 엄청 냈어요. 엄청 냈습니다. 네, 힌트도 못 드리겠어요. 종목 바로 알까봐. 허위 내지 과장된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풍문을 유도했다. 이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가 조작으로 고소할 때. 그리고 실체 없는 계약 공시에서 기대감 증대시켜서 외관을 형성했다. 한마디로 실체도 없는 계약이라든지 공시 남발해가지고 주가를 아까 말씀드린 4,000원대에서 6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단기간 내. 그리고 주식 매도 자금 최대 주주가 주식을 매도를 했고, 그리고 그 CB 투자, 그러니까 삼자 배정 유상증자 투자한 애들이 허위 공시 내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팔아서 부당 이득, 아니 뭐 몇백억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제출한 증거가 대부분 미흡하고 위법한 증거여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위법한 증거, 나오는 증거가 얘네들이 주가 조작했지만 이게 적법하지 않는 증거는 법원에서 채택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꼼꼼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뒤처질 수도 있다. 회사는 뒤처지게 되다 보니까 꼼꼼하게 확인 안 하고 일단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사업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주가가 떨어짐으로 인해 이걸 주가 조작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당연한 거잖아요. 투자는. 그리고 투자의 몇십 불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이게 잘 되면 4,000원에서 6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리고 더 갈 수도 있었습니다. 10만 원 갈 수도 있었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되지 않은 실패로 볼 것인지는 애매하다. 한마디로 입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다. 이런데 힘 빼지 마시라는 겁니다. 절대 힘 빼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설마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눌러주시고 제가 강조드린 조기 대선 관련 종목을 꼭 눈여겨보실 수 있도록 설문조사 꼭 참여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일은 더 즐겁고 유쾌하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